예,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압승한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 등 밀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몸을 푸는 모습입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 참패에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지방선거 이후 전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방금 저희 국회 취재 기자를 통해서 각 당의 지금 오늘 상황을 좀 정리해드렸는데 세 분 대변인께 뭐 선거 관련해서 일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각 당의 분위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흥분의 여운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네, 일단 뭐 국민들께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저희들이 그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이렇게 임하는데 사실은 지금 남북은 굉장히 평화문으로 가고 있지만 뭐 일자리라든지 민생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혁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국민들 질 바탕으로 해서 경제 살리기, 특히 지역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그다음 민생 문제 살리는데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표정 관리가 됩니까? 어떠세요? 요즘에? 일단은 뭐 그 국민들의 선택은 뭐 겸허하게 받지만요. 오늘이 사실은 현충원 방문한 게 이제 6.15 18주년입니다. 이번 선거가 어쨌든 보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남북 평화의 어떤 정착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또 돌이켜 보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지역구도 혁파에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두 분 전직 대통령님이 우리 당에 어쨌든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야권 대변인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국당도 이제 패배는 했다고 제가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뭐 그 인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틀간의 분위기 좀 많이 침통했을 것 같은데 지금 당 분위기 오늘도 무슨 의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의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뭐 승리하신 민주당에 축하드리고요. 국민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느라고 했는데 아마 그 변화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다시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 중인데요. 워낙 크게 이렇게 뭐 참패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할 만큼 골이 깊기 때문에 아마 그 많은 논쟁을 거친 이후에 치열한 토론을 거친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의총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떤 그 심각한 토론 이후에 아마 좋은 결실을 맺어서 앞으로는 황골탈퇴해서 단순히 집을 짓는 수준이 아니라 집 밑에 있는 토양까지 아예 객토를 해가지고 새로 갈아엎은 다음에 새로 보수의 가치를 새로 올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그 수준까지 가는 그런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근 대표님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 상황. 참담한 상황입니다.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요. 저희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농부는 땅을 탓하지 않고 어부는 바다를 탓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족했고 잘못한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뭐 유승민 대표도 사퇴를 했고 오늘 박수선 대표도 사퇴를 했고요. 김동철 그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당대회가 있기 전까지 는 그런 체제로 가는데요. 유승민 대표도 이제 뭐 당 정체성 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비상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의총에서도 당내 어떤 그 화합, 그러니까 물리적 결합을 뛰어넘어서 화학적 결합을 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앞으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로 다시 바른미래당이라는 게 역대 어떤 정치적 상황에 새로 처음으로 시도된 거였습니다. 이게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하나의 정당을 구성해서 중도 정당으로 간 건데 그것을 2월 13일에 그 창당과 통합을 하면서 불과 한 4개월 만에 선거를 치렀습니다만은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그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측면도 많지 않았느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패인에 대한 분석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잠시 뒤에. 먼저 뭐 패한 정당에서는 반성문을 다시 써야 될 것 같고 이긴 정당에서는 뭐 왜 이겼는지 평가 보고서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이요. 글쎄요, 재보궐선거까지도 이렇게 뭐 싹쓸이 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뭐
이후에 국정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당장 지금 시급한 게 원 구성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협상을 할 대상들인데 뭐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어수선한 분위기거든요. 이 원 구성이 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 공백 상태가 보름째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가적으로는 이제 좋지 않은 형태고요. 물론 원구성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야당에서도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하자. 왜냐면 그동안에는 어쨌든 이제 원내 일당이 국회의장이 됐기 때문에 일당이 바뀔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쨌든 보궐선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뭐 저희들이 아마 문희상 의원님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 지금 아마 바른미래당과 이제 그 평화당 사이에 평화당이 이제 그 상임위원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2개 자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정이 저는 좀 쉽지 않을 걸로 보고요. 저희 당에서는 아마 이제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가 그동안 이제 여당 대표가 맡아왔거든요. 청와대나 이제 국무총리를 맡고 있는데 이제 법사위는 뭐 그동안 관행상 이제 야당이 맡아왔다고 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가져와야 된다. 그게 아마 저희 부분 아마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 이제 경찰청장 그 인사청문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비대위 체제이긴 하지만 원내대표들이 대행하는 겸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협상을 하면 어차피 원구성은 원내대표들끼리 하는 거거든요. 당 대표들이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임 경찰청장,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 임기가 6월 말까지 돼 있죠. 퇴임 날짜가요. 원래 임기는 8월인데 이제 정년에 걸려가지고 이번 달까지인데 뭐 금명과 임명이 되면 인사청문회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보선 결과를 보고 이제 좀 하겠다 했던 게 한국당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결과로서 이제 적극적으로 원 구성 협조할 의사가 있으시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그 의사는 충분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뭐 큰 참패를 얻었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서 임시적인 어떤 조치는 이루어질 거라 보여집니다. 당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토하는 수준으로 황골 탈퇴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먼저 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원구성과 관련돼서 더 필요한 절차들 임시적으로 해야 될 조치들은 아마 원내대표가 계시니까 적절하게 해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원내대표끼리 협상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당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관련된 절차는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은 이제 뭐 참패 원인이라든지 지금 집을 새로 지어야 되고 땅을 새로 갈아엎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장기적인 과제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른미래당 4개의 교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반기에 3개의 교섭단체가 원구성 협상을 해서 의장이 당시 야당이었죠. 야당 의장이 했고 일당이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2당, 3당이 부의장을 했고 전에하고 좀 다른 게 뭐였냐면 운영위원장을 당시 여당이 맡았습니다. 국회의장과 다른 운영위원장을 아까도 이제 형 부대변인 얘기를 했는데 다음 그 차기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가장 최대의 걸림돌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장이고 그다음에 단일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두 정당의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고 있는 정의와 평화인가요? 평화정의죠. 평화와 정의 모임에 상임위원장을 뭐 하나 정도를 배분할 거냐 여부 뭐 이런 정도가 원구성 협상의 큰 틀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법사위원장은 대체로 야당이 그동안 계속 맡아왔던 게 전례였기 때문에 야당이 맡을 가능성이 있고 운영위원장을 놓고 운영위원장과 의장을 놓고 상당한 기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경찰청장 뭐 인사청문회 때문에 원구성을 빨리 해야 된다. 이건 그 사실은 레토릭에 불과한 거고요. 이건 원칙적으로 빨리 원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많거든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민심을 받든다고 했으면 무거운 그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빨리 원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앞으로 이 수습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또 솔직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홍 전 대표는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응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비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잘 될 건가? 오늘 이제 그 초선 의원 5명이 중진들 좀 나가달라. 정계 은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6선의 김무성 이제 의원이 먼저 다음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그 부산 지역구에서도 이번에 민주당 후보들이 구청장이 됐어요. 뭐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이런 지금 중진들까지 좀 나가라는 요구도 분명히 당내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최소한 지금 5명 정도 이야기가 나온 상태인데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일단 체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데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려면 비대위원장이 돼야 되는데 되기 위해서는 이제 비대위 체제를 위한 비대위원 선출이라든지 이런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비대위원장을 과연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맡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외부 그러니까 인사를 외부 수혈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원내대표도 과연 지방선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문제는 또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게 오실 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 그 부분이 이제 즉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약간 모양은 달라질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계속적으로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수혈하기 위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적정하게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내리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비대위원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좀 빠르게 체제는 정비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조기 전당대회를 가는 쪽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건 뭐 저희 개인적인 기능일 뿐이고요. 오늘 의총에서 그런 일정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략 어떤 형식으로는 가야 된다. 일정을 뭐 몇월 달 이렇게는 안 논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겠다는 정도는 아마 논의는 이루어질 거고 그것이 합의까지 이루어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위원장을 외부 수혈을 할 수 있는가? 그분이 적합한 분이 계신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임박한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과연 그렇게 모실 수 있는지 여부 혹은 그럴 차원에서 본다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맡아서 빨리 신속하게 가는 게 맞는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라든지 뭐 지방선거로부터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약간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이 이후에 있는 총선까지 미칠지 만약에 한국당이 정말 혁신하는 모습,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지금 그러니까 이후에 있을 총선도 좀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 정도의 각오가 돼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각오가 돼 있고요. 각오를 가져야지요. 그리고 지금 새로이 성립될 지도부는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당연히 나중에 총선까지 당이 염두에 두게 되는 그런 새로운 지도부가 되는데요. 그 지도부는 당연히 총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물론 그 아직 정치인 시간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꽤 깁니다. 물론 2년이 채 안 남았지만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다음 총선까지 임기에 포함되고 있는 그런 지도부거든요. 그런 새로운 지도부는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다음 총선을 위해서 총선을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홍준표 대표가 다시 뭐 이렇게 나올 일은 없죠? 뭐 일단은 그냥 물러난 걸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 정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서 일단은 뭐 이번 지방선거가 홍준표 대표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그 평가를 뒤집을 만한 어떤 다른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평가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할까요? 바로 비대위 체제로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대행 체제로 당을 좀 끌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오늘 선임이 됐고요. 다음 주 이내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 주에? 그리고 2달 이내에 전당대회를 치르자 이런 게 오늘 비상의원총회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습을 빨리 좀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 전 대표도 물러날 때 개혁 보수의 어떤 그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오늘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중도 개혁의 정당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다소 그 정체성이 좀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그 단어의 선택들이 조금 달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월 13일 날 합당하고 창당을 해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뿌리가 다른 정당이 합쳐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뭐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영혼한 부부인데 부부가 둘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풍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라든가 또 상이 났을 때 치르는 풍속 이런 절차나 풍속이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해도를 굉장히 높여가는 과정이고 그건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이지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내 의원들도 물리적 결합을 넘어서 화학적 결합으로 가자라는 주장들이 많았고요. 또 실제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데 뭐 혹시 야권 재편의 소용돌이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뭐 민주당의 러브콜을 받고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요. 예. 대표적으로 오늘 박주선 전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어떤 정신으로 나왔다. 민주당이 사실 지금 너무나 이제 더 강해졌지만 친문 그 패권 때문에 나온 내가 예. 갈 곳이 없다. 여기서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바른미래당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예. 대부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나와서 정당을 만든 분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다?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고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예. 바른미래당을 제대로 혁신하고 변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새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건 저희는 두 달 정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예.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니까 글쎄 우연일까요? 홍준표 대표, 유승민 대표, 안철수 후보 이 세 분 작년에 다 대선에 출마했던 2, 3, 4위 물론 이제 떨어졌지만요. 그런데 이제 일찍 다시 현실 정치에 다시 뛰어들었어요. 숨고르게 할 시간도 없이 뛰어들었는데 결국 이런 성적을 받고 결국에는 다 2선으로 후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권에선 대선 인물난 이런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옵니다. 이거 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야권의 대선 주자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요, 그런데요. 그거는 지금 상황을 개인적으로는 말하는 어쨌든 거고, 예. 이제 원희룡 지사를 당선자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도 이제 저의 고등학교 선배되는데 이제 고향 그 제주도가 아니라면 아마 대권 주자로 아마 벌써 발돋움했을지도 모를 텐데요. 제주도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전국의 인구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근데 대선 야권 점령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원희룡 지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선거 과정에는 마치 뭐 민주당 입당할 것처럼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저는 선거 전략이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절대 뭐 민주당조차도 받지 않을 것이고 예. 들어오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이 정치 시작을 거기다 안 했기 때문에 예. 다만 아마 이제 야권의 정계 개편이라든지 향후에 아마 좀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뭐 임기 말이라든지 가면서 대권을 시도하지 않겠냐. 예. 거기렇게 유일한 게 살아남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바른미래당 쪽으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은 없어요? 원희룡 지사요? 예, 예. 글쎄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대권 주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당 쪽에서는 이제 김경수 경기지사 당선자 그리고 경남지사 당선자,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 물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전부터 뭐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 여당의 대선 주자 한 명으로 거론이 됐는데 당선 직후에 했던 언론 인터뷰 중단 논란 때문에 또다시 구설수에 오른 상황이에요. 물론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경환. 원래 이재명 경기지사가 좀 뜨게 된 것은 솔직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서 나와서 어떤 사이다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좀 직설적인 발언들 그리고 좀 시원한 발언이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 때문에 다른 민주당 후보보다 좀 더 강직한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좀 커져가지고 지금 대권 주자 반열에까지 올랐고 지금 겨우 이제는 드디어 이제 경기지사까지 됐는데요. 제가 봐서는 이번에 그런 스캔들을 통해서 본인의 한계도 드러낸 거 아니냐. 다음 차기 대권을 노리기에는 너무 자신의 한계를 많이 드러냈다. 이번 인터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권까지 가게 되면 그런 사이다 발언보다는 또 때로는 사이다 발언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들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오늘 인터뷰 발언 이런 것들도 본인이 처음에 강점이 됐던 사이다 발언과 연결되는 것들인데 어떤 본인의 강직함들이 좀 나쁜 측면을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측면들이 계속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모든 국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대권 주자 반열까지 올라갈 거냐.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부선 씨는 오늘 품격 있는 사람인 정치인이 되길 바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이 뭐 고발된 상황인데 바른미래당에서는 고발 고소 관련해서 형사 고소 취하 이런 생각은 아직 안 하셨나요? 아직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진실은 밝혀야 되겠죠. 저는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들 중에 이제 대권 반영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선거 직후기 때문에 이제 각광을 받는다고 저는 봐요. 근데 4년이나 남았거든요. 4년이 남아 있는 상태고 역대 대통령 중에 광역단체장 출신은 이명박 대통령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광역단체장을 거치지 않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역단체장으로 당선이 돼서 2, 3일 내에 언론의 그 호응이나 각광을 받는 건 좋은데요. 예. 4년 후의 일이고 또 오늘 굉장히 지금 정책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안철수, 홍준표, 뭐 유승민 그 전
대선 후보들 예,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분들이 또 어떻게 부활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일지는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고 신임을 얻을 수 있는가 이 과정을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현 의원님께 이제 네. 뭐 야권발 정계개편도 좋습니다만 민주당도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굉장히 이제 130석 가까이 되는 그런 의석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130석입니다. 130석이죠. 예, 그렇게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너무 힘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원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해서 야권 주자 쪽에서 여권을 기웃거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 포옹해서 안고 가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라든지 뭐 개별적인 영입 같은 거는 저는 바르지 않다고 보여요. 국민이 선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도 그 좀 후보들이 없는 뭐 경상도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야권 인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문제 제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안별로 뭐 연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혁 입법이라든지 우리 공수처 설치라든지 아니면 남북 평화 기조를 이끌어가기 위한 뭐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라든지 이런 사안별 연대는 할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영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김철근 의원님 야권의 정계 개편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자유한국당도 같은 인식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 모든 걸 다 허문 상태에서 뭔가를 세워야 하는데 또 결코 가까울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가 아닌가요? 뭐 이렇게 서로 붙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각 당도 고민을 해야지만 진보 진영 뭐 여기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보수 진영에서도 생각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라면 총선의 결과도 그대로 반영될 거고 그렇다면 보수는 정말 다시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겠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지적 아니겠습니까? 어떤 논의들을 좀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야권발 정계 개편의 동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자유한국당의 그 정우택 의원은 뭐 0+0은 0인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바른미래당도 그렇고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내부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일 거냐 이게 더 그 고민이 될 지점이지 지금 폭망한 양 당이 뭐 동력이 저는 사라졌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당이 내부 혁신을 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선거 전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당대당 통합을 하거나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시나리오는 맞고요. 또 백과쟁명식 여러 가지 얘기들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구심점도 없을 거고 각 당에서 지금 뭐 큰 맞습니다. 인물들이 예, 다 예, 지금 사라진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나가야 될지 자유한국당에서는 초선 의원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좀 뭉쳐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전반적인 분위기. 예. 조금 전에 김철근 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 각 당이 일단 내부적인 혁신을 먼저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 없이 인위적인 정계 개편 내지는 뭐 인적 청산이라는 이런 것들이 먼저 목표일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의 과정 속에서 내부 혁신의 과정 속에서 이게 하나의 필요한 부분들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는 어떤 변화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어떤 목표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지게 되었는가, 지게 되었는데 다시 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무엇을 설정해야 되는가 이런 내부 혁신을 먼저 거친 다음에 그 내부 혁신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가치를 같이 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목적이 돼서 움직이지는 절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패한 정당에게는 굉장한 주사제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예,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